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죠. 네. 근데요. 저는요, 나는요, 이렇게 자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의 어떤 평판이 너무 좋아서 조금씩 금을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 백발백중입니다. 실제 말투라든지 비언어적인 제스처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가, 이거를 연구한 분이 있어요. 1971년도에 UCLA 심리학과 교수였던 엘버트 메라비언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다른 사람의 호감을 느끼거나 좋은 인상을 받게 되는데 어떤 요소가 중요한가라고 하는 거를 연구를 했어요. 실제로 말하는 내용은 영향력이 7%밖에 안 됩니다. 말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목소리가 33%는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목소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58%는요, 이 바디랭귀지가 중요하대요. 종합해보면 사람에게 호감을 주거나 좋은 인상을 주거나 이런 거와 관련되는 중요한 요소는 비언어적인 부분이 93%를 차지한다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그렇게 많이 신경 쓰는 말의 내용, 콘텐츠에 관한 부분은 사실 7%밖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하니까 이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법원 같은 데서 얘기를 하는 사람의 첫인상 같은 거가 그거에 따라서 형량 같은 것도 달라질 수 있다고 하고요.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가지는 첫인상이 만들어졌을 때 이거를 바꾸려면은 40번은 만나야 된답니다. 그만큼 이게 각인되는 효과가 크다는 거잖아요. 종합했을 때 사람 사이에서 좋은 호감, 인상 이런 것들은 비언어적인 요소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말은 그렇게 멋지게 한다고 하더라도 태도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못하게 되면 도로함이 타버릴 수 있습니다. 가장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거 있죠. 네, 근데요. 앞에는 네라고 말을 하면서 일종의 yes. 근데 근데요라고 하는 말은 but 이런 거거든요. yes, but 이걸 동시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보통 힘이 전자에 실리기보다는 후자에 실리게 되거든요. 앞에 말은 그냥 분위기상 하는 얘기고 실제 하고 싶은 말은 but 다음에 있는 말이잖아요. 근데요라고 말하는 게 사실은 그러나라고 말하고 싶은 건데 이게 사람한테 뭔가 찝찝한 느낌을 남기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만약에 전화번호부에 지인이 너무 많다. 빠른 시간 내에 줄이시려면요. 늘 그 사람 만나서 어떤 얘기할 때 근데라고 말하고 말 끊으시게 되면은 곧 인원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그런 거야 원래. 더 이상 말하지 마. 이렇게 의사소통 자체를 차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래 그런 거야. 하라면 해. 이렇게 말하는 거 도움이 안 되고요. 이것도 사람을 막가게 하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이건 상당히 싸움 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중에 저는요, 나는요 이렇게 자기를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중에 그런 생각이 들죠. 너는 그런 걸 알겠는데 그래서 뭐 어쩌라고. 이렇게 나도 그런 말이 생기잖아요. 그럼 싸움 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말들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한국을 포함한 집단주의 문화에서는 이웃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이런 것까지도 관심이 많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가끔 개인의 프라이버시의 범위를 좀 넘어가는 질문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결혼하셨어요? 이런 것도 그렇고 아이 혹시 있으세요?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또 심지어 저는 예전에 살이 많이 쪘을 때 어떤 한 교수님이 저를 보자마자 선생님 그 얼굴이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생각한 거예요. 뭔가 이 얘기를 더 하면 안 되겠다는 거. 얼굴이 빵빵하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근데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멈추긴 멈췄는데 이미 물은 엎질러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프라이빗한 얘기들에 관해서 얘기를 하는 경향이 좀 있고 그다음에 한국 사회에서는 이 비교하는 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보통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때 네 형은 그 용돈 줬는데 그걸 아끼고 아껴서 이것도 했는데 너는 받자마자 이걸 다 써버려 이렇게 비교하게 되면 열등하게 비교되는 사람은 기분 나쁘겠죠. 또 만약에 외동아들이라고 해도 문제는 없어요. 다른 집과 비교하면 돼요. 저 집은 뭐 수능 점수가 몇 점인데 너는 공부를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이렇게 희생했는데 하면서 아이에게 죄책감을 유발하는 거. 이게 다 심리적으로 통제하는 그런 것들이거든요. 그 다음에 저는 좀 피했으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얘기는 상대방 입장에서 내가 기본이 안 된다는 얘기야?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세상은 원래 딴 얘기 하지 마라 이런 얘기거든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할 때 보면 이미 하고 싶은 말이 정해져 있어요. 젊은 분들 말씀하시는 것 중에 답정너라는 거 있잖아요. 괜히 뭐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결국은 다 그렇게 가게 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람들한테 불편한 느낌을 줍니다. 이런 것들은 좀 피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 말도 사람들 힘들게 하는 것 같아요. 용건만 좀 간단히. 듣기 싫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봉쇄하는 그런 말들이 꽤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피하시는 게 좋겠고요. 당연히 이런 말 하게 되면 사이가 안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말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 주변의 사람들이 안 가려고 해요. 혼자 고립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지식이 있거나 권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필요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다가가는 사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능하면 물리적으로 거리두기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럼 고립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저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 하나는 알아차려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는 이런 말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인식하고 각성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좀 객관적인 피드백을 받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가깝고 나한테 이런 얘기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솔직한 그런 피드백을 받아보는 거가 되게 중요합니다. 직장에 다니신 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비공식적인 멘토를 두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그 멘토가 내가 현재 일하고 있는 직장 부서에 있는 사람보다는 업무 관련성이 떨어지는 회사 내 다른 어떤 부서에 있는 분들과 멘토 관계를 맺어두면 객관적으로 나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말이라고 하는 것도 습관화된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실제로 체험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어떤 평판이 너무 좋아서 조금씩 금을 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하시면 백발백중입니다. 첫 번째, 다른 사람이 저한테 이건 꼭 너한테만 하는 얘기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누설하는 거예요. 말이라는 게 돌고 돌아서 나중에 누구누구가 그 말을 했대라고 하게 되면 관계가 절연됩니다. 비슷하게 뒷담화하는 거를 좋아하는 겁니다. 무슨 문제 있나요? 아, 전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서 나중에 뒤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는 것처럼 정말 부정적인 효과가 강합니다. 어떤 사람과 얘기를 할 때 여기 없는 제3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좋은 얘기를 하세요. 이 좋은 얘기도 돌아다니거든요. 그럼 나중에 그 3자 입장에서는 아,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구나 이런 것이 은연중에 되게 고맙게 생각하게 되는데 그 반대로 평상시에 나한테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식으로 안 좋은 얘기를 했다고 그러면 믿을 사람 없네 이렇게 되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배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서 무책임하게 행동하는 거 이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더 안 좋은 건 다른 사람한테 책임을 전가하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 사람 때문에 못했다 이렇게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얘기를 하게 되면 사람들이 별로 상종하고 싶어 하지 않게 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약속을 자꾸 어기는 사람, 이상하게 그 사람하고 뭘 하면 조금씩 자꾸 약속을 어기는 거예요. 3번 이상 약속을 어기는 게 반복되게 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은 내 인생에서 아웃이야, 스트라이크 삼진 아웃제처럼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관계에서 제 경험으로는요, 나는 이런 얘기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저 사람 참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야 이런 인상을 강하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회 초년생이라면 첫인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처음 3개월 동안 몇 번 지각하게 되면 찍힙니다. 초년생이신 분들께 드리는 조언은 적어도 처음 3개월 동안은 회의나 미팅 같은 거를 갈 때 15분 먼저 가라. 처음부터 일을 자꾸 지각하거나 늦게 오거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그게 눈에 띄게 돼 있어요. 그러면 첫인상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걸 바꾸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위기라든지 맥락이라든지 이런 거를 잘 모를 수가 있거든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두각을 나타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많은 분들일수록 의욕과다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역사를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게 잘 안 맞을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이런 것들이 별로 좋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람 사이에 친해지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너무 솔직하게 자기의 디테일이 담긴 얘기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다른 사람의 사생활이나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알게 되는 것도 상대방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더더구나 어떤 단위 시간 내에 많은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면은 말이 빨라지게 되고 이 톤이 뜨게 돼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방에게 안정감이 없다는 생각이라든지 좀 불안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신경 쓰시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어떤 실수를 했을 때 사과를 잘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타이밍에 잘 맞게 사과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때 한 가지 조심하실 건 뭐냐면 사과를 하면서도 약간 좀 억울한 게 있거나 이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과를 할 때 조건부 사과를 해요.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이렇게 조건부 사과를 하게 되면요 사과를 안 하니만 못하게 해요. 약간씩 뒤끝을 남기면서 하는 조건부 사과를 하시게 되면 상당한 후폭풍이 있습니다. 뭐야 또 성질나게 만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잘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중간에 말 허리를 자르지 말라. 중간에 말을 자꾸 끊으면서 거기에 자기도 이렇게 등판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대화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얘기를 할 때 어떤 제스처를 취하느냐, 바디 랭귀지를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대인관계 원만한 사람들은 아이 컨택이라고 말을 하는 것처럼 눈 맞추기를 잘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떤 얘기를 했을 때에 재치 있게 잘 맞장구를 쳐주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이게 빈 공간으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를 알 수 있게 하잖아요. 그래서 대인관계 좋은 사람들은 지나치게 질문을 많이 하지 않고 그 사람 말에 대한 이해 반응을 마침표로 얘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기가 질문을 많이 한다는 건 내가 알고 싶어 하는 거, 나의 니즈를 구현하는 것이지만 마침표로 그 사람이 한 말을 잘 요약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은 잘 따라가고 있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재치 있거나 유머가 있는 사람들을 좋아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거가 자멸적인 개그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이거는 괜찮겠지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긍정적인 얘기를 들을 때 훨씬 더 긍정적인 생각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자기를 희화해가면서 웃기는 거, 이런 것들은 한두 번은 재미있을지 모르지만 사람들한테 별로 환영받지 못하고요. 또 다른 사람을 약간씩 살살 긁으면서 하는 유머들이 있거든요. 상대를 좀 깎아내리면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점점 더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은 유머를 재치 있게 타이밍에 잘 맞고 같이 웃을 수 있는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시선을 잘 유지하는 거,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늘 한쪽으로 이렇게 스마트폰 이렇게 보게 되어 있으면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이건 가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들의 경우에도 각자 스마트폰 보면서 대화를 하게 되면은 경청은 온데간데 없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그럼직한 말을 너무 많이 하지 마라. 그럼직한 것 같은데 사람의 영혼이 담겨있지 않은 말, 이런 것들을 상대가 느낍니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상대가 얘기를 하면 이렇게, 이거 대화 끊고 싶을 때 주로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 반복하시는 거 상당히 사람 힘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은 좀 지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을 많이 하는 것이 항상 대인관계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수가 적은 분들은 좋은 장점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상대방이 말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공간을 열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오히려 잘 들어주는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보통 말수가 적은 분들은 원래 성격이 그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러 말수를 더 늘리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사람들은 말 이외에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제스처라든지 이런 것들에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을 많이 해야 된다는 압박감을 느끼지 말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내가 만약에 말수를 조금 늘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욕구를 갖고 계신 분이라면 조금씩 나하고 좀 더 친한 가족부터 좀 얘기를 더 하고, 그 다음에는 지인과 좀 얘기를 더 해보고 대화 주제 같은 것들도 좀 늘려보고, 이렇게 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공통점이 없을 경우에는 좀 어렵죠. 원래 사람이란 공통성을 많이 느낄 때 친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통점 찾기 어렵고 연배 차이도 많이 나고 이런 분들하고 얘기를 한다면 일단 제 1조는 어색할 수 있다는 거를 예상해라. 어색하지 않은 게 오히려 이상할 겁니다. 그러니까 어색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수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는 호칭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두 사람에게 좀 더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호칭 같은 것들을 발견하는 것이 그 관계에 물꼬를 트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가 잘 이해한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 혹시 그게 맞을까요? 이렇게 중간에 좀 확인해 보는 거.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은 페이지에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하는 거, 이런 것들도 도움이 됩니다. 대화를 좀 더 잘 이어가게 하려면 질문을 할 때 열린 질문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보통 우리가 질문을 할 때 폐쇄형 질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의 대답이 예 또는 아니요로 나오게 되는 그런 질문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배가 밥 먹었어? 네. 날씨가 요즘 벚꽃이 많이 져? 그렇지? 네. 특별히 할 말 별로 없나? 네. 그러면 사연하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뭐 점심을 뭘 먹었는지 이렇게 열린 질문을 하게 되면 상대방이 그 얘기를 답을 할 가능성이 좀 더 많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폐쇄형 질문보다는 열린 질문을 하는 습관, 이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하고 피해야 될 주제, 첫 번째 정치 얘기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특히 선거 다가오는 그런 시즌에 서로 정치 얘기하는 거, 또 어떤 분들은 종교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는 아주 친한 분들끼리도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너무 자기 주장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상대방의 은연중에 동조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관계에 좋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익숙하지 않은 관계에서는 너무 사생활 관련되는 거, 이런 것들을 질문하는 거 너무 훅 들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움찔하게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은 좀 피하는 게 좋겠습니다.
눈치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같이 보내느냐에 관련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개발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 객관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두는 게 중요합니다. 회사 내에서는 비공식적인 멘토라든지 또는 지인들 중에 너는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확인을 해보는 거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 이런 얘기를 할 때 리뷰를 해보는 습관을 가지는 게 좋습니다. 특별히 좀 불편한 일이 생기거나 이런 걸 했을 때에 일기를 적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서 어떨 때 그러는지 이런 걸 나중에 좀 리뷰를 해보는 거가 자기의 특성 같은 것들을 알아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하나는 회사 생활을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어떤 해줬던 말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생각보다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 지난번에 참 그 여동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내 여동생이요? 여동생 없는 경우 있습니다. 전혀 이 맥락 바깥으로 벗어날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혹시 중요한 내용이라고 판단되거나 이런 것들은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